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오늘은 위례 A1-5와 12 일반 분양 스타트, 힐스테이트 리슈빌 왜 자꾸 연기하나, 주가 더 업, 지금도 안 늦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위례 A1-5와 12가 12월 10일부터 일반 분양에 들어갑니다. 공식적인 아파트 이름은 A1-5가 위례 포레샤인 17단지, A1-12가 위례 포레샤인 15단지입니다. 위례 포레샤인 17단지는 220가구 정도 되죠. 반면에 위례 포레샤인 15단지는 7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특별 공급이 대박이었습니다. 공공분양단지라서 특별 공급 물량이 아주 많았는데요. 총 1170가구 모집에 29,86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몰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메리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례 포레샤인 15단지와 17단지 평균 분양가는 5억 선에서 6억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송파 위례 24단지 송파 꿈에 그린 8호제곱이 15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위례 롯데캐슬은 84제곱에 12억 7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착한 분양가는 높은 분양가를 추격하게 될 테고 결국에는 주변 시세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의무 거주기간 5년 그리고 전매 제한 10년이니 여기에 당첨되면 마음 편하게 위례 트램이 들어오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10년간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내 집의 가치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재테크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막강한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분양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를 해온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이렇게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대기 기간이 힘들기는 합니다. 불안한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을 찾아서 청약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단 투기 수요에 대한 원천적 배제가 현재 주택시장 시스템에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를 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에 그것도 미래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공분양에서는 이러한 로또 청약 분위기는 잦아들 듯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자기 집을 매각할 시에 일정 비율만큼만 그것도 공공기관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전매 제한이 끝나면 매매가 제한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분양가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아무튼 올해 공공분양의 최대 분수령이 될 위례 포레샤인 15, 17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분양가 시세 대비 반값 수준입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거주자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죠. 서울 2년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에게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이라 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적어도 2천만 원을 넘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마저도 장담을 못할 상황입니다. 강서 마곡지구 9단지 공공분양에서 84제곱 당첨권이 2,090만 원이 나왔죠. 매달 10만 원씩 17년을 넣어야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례도 아마 기록적인 납입 인정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일반 분양을 착실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소신 있게 청약 통장을 던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공분양 말고 민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힐스테이트 리슈빌입니다. 당초 11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됐다가 지난 12월 4일로 연기, 또다시 12월 17일로 재차 연기가 됐습니다. 이곳에 청약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애가 탑니다. 혹시라도 연내에 분양하는 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들고요. 왜 이렇게 자꾸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분양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역시도 일정이 계속해서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바로 분양가 때문이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1,700만 원 선이었어요. 대우건설로서는 속이 쓰리겠지만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였습니다. 주변 공공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역시도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사가 당국과 어떤 분양가 조율을 거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굉장히 세밀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 듯 해보입니다. 물론 SH 입장에서 위례라는 공공분양과 정확하게 일정이 겹치는 부분은 없지 않으나
행정 절차 때문에 일단 위례부터 일반 분양을 받아놓고 매듭을 지은 후에 힐스테이트 리시빌 분양을 준비하려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힐스테이트 리시빌 분양가는 평당 2천만 원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분양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는 듯합니다. 일단은 12월 17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될 예정이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시빌의 최대 강점은 바로 공공택지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서울 50%, 수도권 거주자 50%를 당첨자로 가리게 됩니다. 당해에서 끝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도 최대 강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강점은 바로 중대형 평수 101제곱미터 242가구의 절반 50%를 추첨제로 뽑는다입니다. 121가구 당첨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수도권 거주자 그리고 가점이 낮은 분들 1주택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죠. 또 한 가지 강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가 제일 풍경채보다는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향후 만만치 않은 탄탄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더블 생활권이라 하죠. 지역이 두 곳을 걸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하남 미사 강변도시입니다. 고독강일의 인프라와 하남 미사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변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없는 것이 최악의 단점이었는데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확장으로 교통불편의 불안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당 2천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는 주변에 형성된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죠.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총 7개 동으로 809세대의 집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와 더불어 잘 지켜보셨다가 꼭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부동산 분위기는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었는데 2700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호황일 때는 선택적인 투자를 하셔서 수익률을 높이면 자연 내 집 마련에 대한 자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자금이라는 수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름세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융단 폭격을 하는 바람에 경제 전반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양지와 음지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고드름이 건물 기둥처럼 올라가는 혹한에도 매와 같이 피어야 할 곳은 피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불안 심리가 전체 주식시장을 완전히 폭락으로 갈아엎을 것 같았지만 실은 매화 같은 꽃이 핀 곳이 있죠. 바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분야는 아주 막강한 잠재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승 전에 주식을 사두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후회하시는데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2700선을 돌파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승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적어도 3000선까지도 무리 없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주식 투자에 나선다 해도 결코 늦은 타이밍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BBIG 종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 등등이 탄탄한 상승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향후 바이오와 배터리 그리고 게임과 인터넷은 서로 엇갈린 횡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될 언택트 종목인 인터넷 그리고 게임은 향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반사 이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사라질 듯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항공과 여행업이 거의 파산 직전에 몰릴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이 두 분야는 워낙에 깔려있는 기술과 경험의 노하우가 나름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세계가 정상화된다 해도 쉽게 다른 기업에서 치고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정상화되고 난 후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항공업과 여행업이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A380기를 공중에 띄워서 600불 한도 안에서 면세품을 팔고 있죠. 두세 시간의 비행으로 인천, 부산, 일본, 제주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상품인데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마 세계가 항공 관문을 열기 시작하면 항공 종목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업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내년 가을 상품까지도 완판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만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죠.
대신 진단키트나 백신에 대한 기대로 이 종목에 대한 몰빵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종플루가 창궐했을 때 역으로 처방약이었던 타미플루 관련 종목의 성장세는 하락했다는 결과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달러가 요지부동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1080원대에서 1000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환차손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해외 주식보단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식에서 수익을 올리면 이는 곧 내 집 마련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부채살 펴듯이 쫙 펴서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잘 구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례포레샤인 15, 17단지는 첫째,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곳입니다. 둘째, 향후 입지는 트램 신설과 더불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셋째, 힐스테이트 리슈빌의 연기는 분양가 조정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켜보셨다가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넷째, 지금 주식 시작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가는 상승이라는 추진력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